자,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죠. 과연 애플이 얘기한 2배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막 대박!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애플하고 안 맞는 걸까요? 제가 해외에 주문 넣으면은 한국 정말 빨리 해가지고 맨날 한국판 먼저 받으니까 이번에는 직구 포기하고 정발을 기다리니까 아직도 정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항상 저를 지원해주시는 디에디트도 있고 저희 구독자님도 있어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환율이 미쳤네요. 미국에서는 $249 그대로인 제품이 한국에서는 30,000원이 올랐습니다. 35만 9천원인데 그래도 직구하는 것보단 쌉니다. 싸요. 이 싸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참고로 $299짜리 제품을 한국 정발가 35만 9천원에 판매하는 이 QC 이어버즈 2도 있어서 조금 야박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 가격 정책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최저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리뷰는 전작인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2배 증가되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뭐 이미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뭐 디자인 이런 거는 다 건너뛰고 바로 사운드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자, 제 두 손에는 2대의 에어팟 프로 2가 있죠. 일본에서 직구한 제품과 중국에서 직구한 제품이 있습니다. 자, 박스를 봐도 전면하고 뒷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아래쪽 스티커가 다른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모델 번호가 다릅니다. 일본은 A2698, A2699인데 중국은 A2931입니다. 이렇게 확인해보니 실제 애플 홈페이지에도 처음으로 모델 번호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FCC에는 A2698과 A2699만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봐서는 일본 향이 미국도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박스를 열어서 이 내부 설명서를 보면 일본 향은 이렇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가 있는데 자, 중국향 설명서를 보면 중국향도 영어는 있네요. 중국어 2가지,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아마 이거는 베트남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한국에 들어오는 건 이 중국과 같은 A29311일 확률이 높겠네요. 이 모델 번호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은 두 제품을 구분하기 위함이고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막 촬영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추가로 알게 되면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내부에 라이트닝 케이블과 이어팁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 2가지 이어버드의 모델 번호가 다르다는 점 빼고는 다 같습니다. 기존 1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랭야드 루프가 생겼고 아래에는 스피커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는 케이스가 방수가 안 됐었는데 2세대는 케이스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 사이즈는 동일해서 액세서리 케이스는 호환이 되는데 여기 스피커 홀이나 랭야드 홀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어버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1세대는 착용 센서가 듀얼 광학 센서였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있죠. 2세대는 피부 감지 센서로 변경되었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튜닝 홀이 여기 안쪽에서 여기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어팁은 바꿔서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이어팁일까요? 이거 참고로 다른 이어팁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세대, 2세대 착용한 모습도 별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이 스와이프로 볼륨 조절이 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좋네요. 한 번에 한 칸씩 볼륨이 바뀝니다. 이번에 블루투스 5.3을 탑재했습니다. 이 애플 기기와 연결 안정성은 역시 좋고요. 제가 이번에 Z 폴드 4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약간의 끊김 외에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갤럭시로 쓰는 것도 문제 없어요. 다만 펌웨어 업데이트나 별도의 설정은 여전히 안 됩니다. 모노모드 당연히 가능하고요. 멀티 페어링도 기기 가리는 것 없이 됩니다. 하지만 멀티 포인트는 애플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코덱은 여전히 SBC와 AAC만 지원합니다. 거의 갤럭시도 그렇고 AAC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고음질 코덱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조만간 LC3 코덱을 통해 고음질을 지원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만 LC3 코덱은 아이폰 14 이후 버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14 이후 제품만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이건 하드웨어에서 받쳐줘야 하는 것이라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테스트하는데 처음에 딜레이가 이상했어요. 일본향 제품은 아이폰 기본 앱에서 225ms, 유튜브 앱에서 87ms인데 이 중국향 제품은 아이폰 기본 앱에서 285ms, 유튜브 앱에서 151ms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봐도 이렇게 느렸어요. 중국향이 유난히 느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폰 업데이트를 안 해서 아이폰 15 상태였고 아이폰 16으로 업데이트하고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일본향 기본 185ms, 중국향 기본 193ms인데 이건 오차 수준이긴 한데 iOS 15보다는 안정적이에요. 제 예상에 아이폰 14부터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유튜브 앱에서는 58ms였고 G폴드에서 기본 163ms, 유튜브 앱에서 127ms입니다. 블루투스 5.2를 지원하는 갤럭시가 더 빠르네요. 구동 시간이 조금 늘었어요. 이어버드 단독 4시간 반에서 6시간으로 늘었고 케이스를 포함하면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통화도 하드웨어가 거의 비슷해요. 이 듀얼 빈포밍 마이크와 내향 마이크인데 내향 마이크 설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통화 녹음 들려드릴게요. 네, 연기입니다. 전 지금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기입니다. 전 지금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기입니다. 전 지금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제품 환경입니다. 네, 연기입니다. 전 지금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기엔 그래도 1세대보단 좋아졌네요. 1세대는 주변 소음 그대로 들리는데 2세대는 처음에는 주변 소음이 좀 들리다가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주변 소음이 싹 줄어들었어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자, 사운드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H2 칩과 함께 드라이버도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사이즈는 그대로인 듯 합니다. 서라운드에 빗살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조금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극점이 좀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음도 좀 더 올라왔습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 그래도 고음이 좀 더 살아난 것은 아주 좋은 변화예요. 최대 볼륨이 크긴 크더라고요. 큰가 싶었는데 1세대도 마찬가지로 크네요. 비슷합니다. 그래도 해상력은 좀 더 좋아졌어요. 이 극점에 힘도 실리면서 베이스 타격감도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고음도 살이 좀 붙으면서 전반적인 소리의 명료도가 좋아졌는데 좁은 공간감은 여전합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한 무선 이어폰들이 전반적으로 공간감이 넓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좁게 들립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로 만드는 기본 공간감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공간감은 1세대도 마찬가지긴 해요. 1세대보다는 그래도 이 악기간 명료도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좁다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애플이 공간 음향을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공간 음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본 공간감을 이렇게 좁게 잡아놓은 걸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의도된 공간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들의 기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 공간감은 좁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에어팟 3세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에어팟 프로는 상당히 좁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일부러 이렇게 좁게 만들었나 봅니다. 애플이 요즘 공간 음향에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죠. 애플 뮤직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로 돌비 애트모스 활성화하고 들어보면 공간감이 확
달라집니다. 이 공간 음향을 켜고 안 켜고 차이가 어느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듣는다면 이 공간감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웬만한 헤드폰급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긴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애플 TV 보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좀 더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개인 맞춤 설정을 하니까 정의감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 보이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냥 공간 음향만 켜면 보이스가 이 가운데 있긴 한데 약간 귀 쪽으로 좀 같이 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양쪽 귀에서 나면서 소리가 가운데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 개인 맞춤 설정을 하면은 딱 목소리가 명료하게 딱 가운데서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살짝 조금 앞에서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하고 다른 소리하고 분리를 확실하게 시켜줍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언젠가는 이 목소리를 앞으로 완전히 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단은 공간 음향 자체는 괜찮아요.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향과 중국향 제품 비교를 해보면 제품 편차나 측정 오차 수준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자, 드디어 ANC예요. 해외에서는 벌써 측정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대충은 아실 거예요. 애플에서 2배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먼저 AA 성능 비교 들려드릴게요. 1세대하고 2세대 비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단지 내 문학의 생산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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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조금 나긴 나죠. 하지만 이 2배의 느낌이 나시나요? 애플은 2배라고 했는데 체감상 2배가 느껴지셨나요? 제가 듣기에는 보스 QC 이어버즈 2처럼 완벽한 차이는 안 느껴지네요. 그래도 극저음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이번 데이터는 에어팟 프로 2 일본향과 중국향 비교입니다. 파란색이 일본향, 빨간색이 중국향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좀 나죠? 이 정도는 생산 편차라고 볼 수도 있고 제품 간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본향이 조금 더 좋으니까 일본향으로 비교해 볼게요. 참고로 녹음도 일본향으로 한 거예요. 1세대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개선된 곳이 좀 보이네요. 일단 점선, 차음성을 보면 고음에서 약간 차음성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라이버나 구조에서 오는 차이도 있는데 이어 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ANC 영역을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극저음이죠. 100Hz 아래 극저음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여기를 보면 약 3kHz까지 ANC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건 H2칩 연산 속도가 빨라져서 가능한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산 속도가 200회에서 48,000회로 늘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죠. 과연 애플이 얘기한 2배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존 1세대가 마이너스 25.1dB이었습니다. 이번 에어팟 프로 2는 마이너스 28.1dB로 3dB 증가했습니다. 더도 말고 딱 3dB, 딱 3dB이네요. 참고로 중국향은 마이너스 28dB로 나왔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9dB 차이네요. 애플이 얘기한 2배는 3dB였나 봅니다. 애플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애플에서 측정한 기준으로는 2배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단순 파워 계산을 하면 3dB이 2배가 나오긴 합니다. 이 3dB이 어떻게 2배가 되는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뒤에 스피커가 2개가 있죠. 자,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노이즈 레벨이 80dB입니다. 제가 볼륨은 고정해놓고 이쪽 스피커 하나만 딱 꺼버렸어요. 그러면은
스피커 2대에서 노이즈가 나오다가 한 대에만 노이즈가 재생이 되는데 이때 노이즈 레벨이 3dB 줄어든 77dB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소리가 약간 줄어들었다 정도로 느끼는데 이 스피커를 구동하는 앰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스피커가 2대에서 한 대로 줄었으니까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앰프 입장에서는 2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3dB 증가도 대박 개선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휴먼이 열심히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지? P&I 포함이 아닌 순수 AN 성능만 계산을 해봐야 할까요? 이게 보스가 없었으면은 막 대박 이랬을 텐데 보스가 너무 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반응이 이런 거예요. 2배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제가 녹음해드린 소리를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적응형 주변소리 모드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세대도 주변소리 모드는 압도적으로 좋았죠. 이번 2세대는 H2 칩 탑재로 주변소리 모드가 개선이 되어서 적응형이 되었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소음도 그대로 다 들어오는데요. 아직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한 두 제품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핑크 노이즈 환경에서 측정한 데이터예요. 아주 살짝,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소음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하철 소음으로 바꿔봤어요. 지하철 소음으로 바꾸니까 그래도 그래프에서는 조금 변화가 보이네요. 변화가 있긴 한데 보스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걸 느껴보니까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직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윈드 노이즈도 1세대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거의 안 들리고요.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측면에서 부는 바람은 안 들리고 정면에서는 좀 들리는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ANC가 2배 좋아졌다고 했지만 체감상 2배 증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 1세대 사용자를 위한 팁입니다. 1세대하고 2세대 이어 팁이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ANC 비교해서 보셨을 거예요. 차음성 성능이 달랐죠. 1세대와 2세대 차음성만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2세대 차음성이 개선되었죠. 개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어버드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전면에 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어 팁입니다. 이어 팁을 보면 위아래 홀이 있고 거기에 메쉬가 붙어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메쉬를 확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왼쪽이 1세대, 오른쪽이 2세대예요. 1세대는 구멍이 확실히 보이는데 2세대는 거의 보이지 않죠? 메쉬가 거의 홀이 없지만 그래도 공기는 통할 수 있는 정도예요. 굉장히 타이트한 메쉬를 적용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2세대 이어 팁을 에어팟 프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이렇게 고음에서 차음성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세대 이어 팁은 이미 애플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래를 보면 2세대에만 호환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1세대에서도 호환이 되며 차음성이 좋아지는 이어 팁입니다. 네, 오늘은 애플에서 출시한 에어팟 프로 2를 살펴봤습니다. 애플이 얘기한 ANC 2배의 성능이 이 정도인 걸까요? 애플에서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기에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애플이 운이 없었어요. 바로 앞에 보스가 신제품을 내놔서 아마도 보스만 없었으면 그래도 평이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스가 괴물을 만들어서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제품인 건 맞습니다. 애플 생태계에서 편의성은 누가 뭐라 해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적응형 주변소리 모드는 앞으로 적응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사운드도 1세대보다는 분명한 개선이 있었는데 여전히 기본 공간감은 좁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간 음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것으로 1세대에서 당장 바꿀 만큼 성능이 좋은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땐 아직은 아니네요. 일단 20만원 중후반대 가격이 된다면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애플 생태계라서 멀티 포인트나 편의성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에어팟 프로 2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같은 가격인 보스 이어버즈 2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노캔과 주변 소리 모드는 넘사벽입니다. 추가로 에어팟 프로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